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기대와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시황 정리하면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 방문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장도 다음 주 대면 협상 방침을 확인하면서 외신들이 잇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35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 약 50건의 제재 면제 신청이 진행되는가 하면 퀄컴과 인텔 등의 주요 IT 기업 대표들은 화웨이 관련해서 판매 허가를 제때 해달라라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 내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10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거나 이를 시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크고요. 연준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낙관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8%, S&P 500 지수는 0.68%, 다우 지수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차례 내리면서 올해 두 번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가 부상하면서 배럴당 0.55달러 상승한 56.7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의 중동 지역의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한층 커졌는데요. 이 부분은 유가 상승 재료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란이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항구에 하역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은 이란 원유를 사들이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영국 정부는 이란의 선박 납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 국가 주도의 호위 작전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또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 점도 유가 상승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부분은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아직도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저께 크루드 오일과 골드 거래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봉 기준의 TF존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존 부근에서 3분봉 기준의 TW 신호가 나오면 매수 진입, 매도존 부근에서 TW 신호에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크루드 오일과 골드 두 종목 다 제가 시점을 계속 놓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매수 진입을 놓쳤었고 매도 진입은 TW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제가 놓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타 매매 기법으로 56.15에 매도 진입을 했었고 30틱 수익 구간이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손절도 되지 않고 30틱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영상을 종료하는 시점이 다가왔었죠.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청산을 해서 일단 크루드 오일은 손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미국 하원과 정부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5.20달러 하락한 1421.7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저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저는 제가 배운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서 시간봉 기준으로는 매도존 부근이었을 거고요. 3분봉 기준으로는 TW 신호가 있어서 매도 진입을 했었죠. 근데 어제 골드도 TW 매도 신호를 놓쳐서 그 매도 진입 가격 부근에서 매도 진입을 했었고, 중간에 CP 기법으로 한 차례 더 매도 진입을 해서 1425.7에 한 번 더 매도 진입을 해서 총 2계약으로 운용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계약의 평단가가 1427.2였었고, 손절 설정을 본절 청산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가격이 쭉 하락을 해서 만약에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였다면 이 매수존 부근에서 청산을 했다면 한 1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어저께 중간에 영상을 종료하면서 50틱 조금 넘는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저께는 좀 타이밍을 좀 늦게 진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배운 기술 그대로, 그리고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는 그 기준 그대로 진입을 했고 어제도 누적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시각대 확인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오늘 10시 45분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원유 재고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2%로 재차 하향 조정한 점, 그리고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상승 재료가 조금 더 부각되는 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이 더 부각이 될지, 원유 재고 지표 발표 결과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감소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글로벌 정치, 경제, 지리적 문제, 방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선물 상품을 거래한다는 건 일반 개인이라면 특히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 추세를 예측하지 않고도 정해진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그 영상 자료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늘 항상 같은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은 결국은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곧 누적 수익을 쌓는 습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저와 함께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에 걸쳐서 완성된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한 준비와 함께 누적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리고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누적 수익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많은 분들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적 수익을 쌓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